같은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 재직 중이신 박재우 교수님을 모시고 여말선초 이행의 정치적 입장과 절의 의식이라는 발표 원고를 통해 듣겠습니다. 정치적인 것이라 조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데 잘 들으시고 나중에 종합토론 때 기탄 없이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경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시 54분인데요. 네, 저희 한 짧게면 더 좋고 2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재우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것은 기후자 선생이 여말선초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떻게 정치적 활동을 하셨는가 또 그것이 기후자 선생이 이제 전위신으로 알려지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전위신으로 알려진 건지 그리고 또 그 전위신이라 된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러 기존에 지금 기후자 선생에 대한 어떤 연구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을 제가 봤고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더 연구가 많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기후자 선생 연구를 할 때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후자 선생은 이제 4대부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본인이 4대부로 사셨고 또 여말에 개혁 정치에 참여하셨고 부패한 정치를 걸러내는 개혁 정치에 참여하셨고 또 그러면서도 정의를 지킨 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연구들을 보면 많지 않은 연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좀 더 깊은 연구들이 계속 더 많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관점인데 첫째는 일단 고려 말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셨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전의를 지키신 것이 나중에 이제 전의신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의 정치적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볼 때에 기후자 선생이 이제 사리부 집안에 태어나셨고 본인이 이제 과거급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이제 교유하신 여러 사대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교유를 하셨다고 해서 다 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신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분은 절의를 지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왕조 개창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도 했기 때문에 교유 관계에 있는 사대부 전체를 마치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살펴본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 건국 이후에 기후자 선생이 교서를 나오시기도 하고 또 응거하시기도 하고 또 나오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종래의 기후자 선생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조선 정기 이후에는 대개는 응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됐고 일부 연구에서는 그래도 태종대 이후에는 나오셨다라고 한다거나 연구자마다 약간씩 다 견해가 다른데 그 점을 좀 더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자 선생의 절의와 관련해서 대개는 두문동 72년의 한 인물로 기록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두문동 72년이 가지고 있는 그 절의의 성격을 분명히 살펴봐야지 되고 사실은 기후자 선생은 조선 후기분이 아니라 고려말 조선 초기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의 인식으로 기후자 선생의 절의를 생각하면은 그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시대적 맥락이 맞지 않다. 그러면 조선 초기에 그럼 기후자 선생이 절의로 인정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조선 후기에 두문동 72년에서 말하는 절의 인식하고 조선 초기의 절의 인식이 어떻게 달랐느냐? 이런 부분이 규명되면은 기후자 선생의 절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고려 말에 특히 이제 위화도 해군 이후의 상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후자 선생이 이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주변에 있는 친인척의 배경이 기본적으로 사대부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생활을 하셨고 특히 이제 과거급제를 하는데 그 목은 이색이 좌주였기 때문에 이색은 당시에 그야말로 유종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진짜 모든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그 밑에서 배우고 공부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건이 기후자 선생을 선발했다는 것은
그 교육 관계 속으로 사대부의 성리학자들의 교육 관계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다. 가문적 배경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반려 생활을 할 때는 뭐 아까 이강 선생도 말씀하셨지만 우왕 때 이제 탐나에 가서 여러 가지 그 말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나중까지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기후자 선생의 전이 문제와 관련해서 되는 것은 역시 위화도 해군 이후에 기후자 선생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걸 보면은 일단 위화도 해군 이후에 분위기는 그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왕이 폐위가 되고 또 이제 최영이 몰려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기후자 선생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개혁에 참여합니다. 첫째는 사전 개혁에 참여하고요. 이것이 이제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대립이 아주 치열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관제 개혁, 제도 개혁에 참여합니다. 첨설직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사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정방이라고 하는 부패한 인사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성계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상서사라고 하는 기구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또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핵심적인 개혁 정치에 다 참여하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혁의 중심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개혁이 시도되니까 특히 사전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권력자들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게 바로 사전개혁을 둘러싼 큰 대립인데 이색이나 이승인 같은 사람은 사전개혁을 반대하는 분이었고 또 이행이나 조준 같은 분은 이제 찬성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대립하는 중에 결국은 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대부의 입장을 이색이나 이승인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후자 선생이나 조준이나 이런 분들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되니까 이게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개혁을 밀어붙이니까 이승인이나 이색 같은 분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고려가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거 아니냐. 보통 오랜 전통이 있는데 그런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 사신을 가가지고 명나라 사신 보내가지고 고려가 지금 너무 어지러우니까 관리 감독해 주세요. 이런 거 요구하러 갔었어요. 또 금건도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여기 지금 창왕이 새로 이제 즉위를 했으니까 우왕의 아들이죠. 즉위를 했으니까 창왕이 직접 황제에 가서 친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직접 인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유리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권건이나 이승인이나 이세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행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반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색이 좌주이긴 했지만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는 이색, 권건, 이승인 이름과는 기후자 선생은 반대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성계 세력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이색 세력과 어떤 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창왕이 이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왕 원년에 한 11월 달쯤에 김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면 김저라는 사람이 우왕이 그때 유배되어 있었는데 우왕 만나러 가가지고 우왕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왕이 이성계 죽여라. 지금 이성계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탄로가 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김저뿐만 아니라 사전개혁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돼서 그 창왕도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개혁을 더 진척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폐위 명분은 우왕과 창왕은 왕씨의 아들이 아니고 신씨의 아들이다. 신돈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창은 비왕이다. 왕씨가 아니다. 그런 명분으로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공양왕을 즉위시켰죠. 기후자 선생이 이때부터 이성계 세력과 척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후자 선생 입장에서는 개혁 정치는 하고 싶었지만 우왕이나 창왕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건 고려의 정상적인 왕이다. 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때부터 좀 기존에 있는 급진파 사대부들하고 좀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승계 세력이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 왕정교창이 반대함으로써 절위신으로 인정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왕과 창왕을 이제 죽였는데 우왕과 창왕을 죽일 무렵에 이제 공양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우왕과 창왕을 죽이게 되는데요. 죽일 무렵에 사실은 이제 나중에 조선 초기에 발견됐지만 사초를 쓰고 있었는데 사초에 이성계가 우왕과 창왕을 죽이는데 뒤에서 이렇게 공작을 꾸몄다. 다 이성계가 한 짓이다 이것은. 라고 하는 사초는 안 보여주거든요. 실록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사초안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탄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후자 선생은 계속 좀 내심으로 반이승계적인 입장,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왕 폐위한 것으로 공신호를 주려고 하니까 공신호 안 받겠다고 혼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계 입장이 아주 더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공양왕 2년에 이색이 좌주잖아요. 좌주인데 비록 정치적으로는 나는 사정개혁을 찬성하고 스승인 이색은 사정개혁을 반대하는 분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교류가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색이 계속 공격을 받고 이성계파 사대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기후자 선생은. 그래서 이색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릴 때 당시에 지신사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인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상소문에 사인 안 하고 그냥 하기 싫다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이 그걸 보고 야 너는 정말 이색을 진정한 좌주로 생각하고 있구나. 존경하고 있구나. 이렇게 써주고 그 밑에 있는 조인옥한테 우대은 조인옥한테 사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성계 세력의 대간으로 또 탄핵을 받아서 그래서 유배를 가시게 됩니다. 유배를 가셨다가 3년에 이제 돌아오시긴 했지만 더 이상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되지는 못하시는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왕조가 개창이 됩니다. 왕조가 개창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역시 난리가 난 것은 사초 사건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성계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고리국사라고 하는 것을 편찬하려고 했는데 그럼 사초를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모았는데 다른 사관들은 전부 다 고쳐서 낸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사초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 그대로 내면 이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고쳤는데 이분은 성품이 강직하시니까 그걸 안 고치고 그냥 낸 거였어요. 그래서 유배를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배를 간 사건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기후자 선생이 정말 고려를 위해서 사신 분이구나. 그래도 우왕과 창왕의 폐위를 또는 살해를 굉장히 싫어하셨구나. 라고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어서 절위신으로 인정받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원이 그 정치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태조 이후에요.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급진파 사대부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개창했던 사대부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몰려나고 왜냐면 이성계하고 정도전하고 사실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정도전은 이제 급진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척이 지니까 이방원 입장에 태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옛날에 고려왕조를 해서 절위를 지킨 온건파 사대부들을 등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은 뭐냐 하면은 권건을 통해서 이런 명분입니다. 권건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려 말에 왕조를 창건할 때는 그런 사람은 다 역적이지만 수승할 때는 역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등용해야 된다. 절위를 지킨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추정을 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벼슬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기후자 선생이 등용이 되어서 태종대는 아주 본격적으로 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인안이라고 해서 태종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웠던 사건이었는데 현비 강씨 족속이었던 이 조사이가 강씨를 원수를 갚는다면서 일어나니까 이 뒤에서 이제 이성계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데 장수로 파견이 됩니다. 조선 절제사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가장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성계하고도 지금 척이진 상태에서 지금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신임하지 않은 사람을 장수로 보낼 일이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희 신으로서의 이행의 기후자 선생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하는 데는 이제 5년에는 여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신으로 파견되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5년에 갔다 오자마자 태종 5년에 갔다 오자마자 한승 부사에 임명합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조선왕조가 천도를 하는데 태조 때 한번 천도했다가 정종 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조 때 천도했다가 그다음에 정종 때 이제 태종 때 이방원 때 다시 가는데 신하들이 다 반대했어요. 저기 하자마자 사실은 다시 천도하려고 한성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 반대했는데 기호장 선생이 사신 갔다가 돌아온 게 그게 9월 22일이었는데 10월 1일인가 천도하거든요. 근데 그 한성에 한성 부사를 임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임명한 겁니다. 그 얘기는 굉장한 신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신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추천도 받고 해서 이제 형조 판서도 되시기도 하시고요. 또 나중에 병서 섭이 아마 병서에도 상당한 그 조회가 있었습니다. 병법에도. 그래서 병서, 섭독, 제조 이런 것도 되시고 그리고 농산물 집요 이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양장편 그것도 이제 보급하시고 이제 이런 일을 하시면서 태종 시절을 보내셨던 겁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중에 이제 양녕대군 첫째 아들하고 양녕대군 딸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종 때는 세종이 즉위할 무렵에 이미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신 것은 태종 때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그 기후자 선생의 저희 문제를 두문동 72연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한 인물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문동 72연은 조선 영조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별로 떠돌지도 않았어요. 그냥 민가에 그냥 가끔 떠돌았는데 이 시기에 영조가 알아보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72년이면 72명인데 실제로 72명의 어떤 명단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영조가 정조가 아무리 물어도 몇 명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민가에서 이제 그 72년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는데 그때 이 두문동 72년과 관계해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고려왕조가 멸망하고 조선왕조가 개척했을 때 두문동에 72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응부에서 태종이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고 절의를 지켰다. 그러니까 출사하지 않고 응부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절의와 관계에서는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후자 선생이 절의로 인정을 받는 것은 조선 초기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선 초기에 인정을 받는데 조선 초기에 인정받은 것은 권건이 이야기한 거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전조회를 위해서 절의를 지킨 사람이 오늘 죽었으면 추정을 해주고 살아있으면 등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에 등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절의를 지켰기 때문에 등용되는 거예요. 태종 때부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절의신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식으로 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의신이다. 이런 방식으로 기후자 선생의 절의를 인식하면은 그건 나중 인식으로 조선 초기의 생각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기후자 선생의 절의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한 것 자체가 절의로 인정을 받았던 시절에 나더라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더 적극적으로 동명했던 시절에 절의였다는 측면에서 기후자 선생의 절의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문절공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도 문학에 뛰어나시고 저런 절개를 지켰다는 거거든요. 세종 때 돌아가실 때 문절이 된 것은 세종 당시의 관점에서 이미 절의를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응거했기 때문에 절의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나왔지만 고려 왕조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절의자다.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고려 말 조선 초 그 한국사에서 굉장히 격변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를 활동하신 우리 기후자 이행 선생님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는지를 일목요연하게